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는 아주 한 0.8%, 86% S&P 500 기준으로 0.86% 낙폭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11월 달 지수가 예측은 49.2였는데 발표는 48.1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50보다 낮으면 제조업에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죠. 구매 담당자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려면은 그좀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는 앞으로 생산을 더 많이 할 거니까 더 구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구매자들의 이제 통계를 가지고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50보다 높으면은 앞으로 생산을 늘린다, 즉 이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줄일 생각이다. 그래서 구매를 덜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게 되면 이제 투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제 48.1로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미국의 이제 투자가 소폭 우하향할 거라는 예측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둔화할 것 같다는 예측하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의 이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즉각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인위적으로 통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지금 환율이 폭등했어요. 예.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외국에 이제 투자 자본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인위적인 통화 조작이다라는 뭐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조사가 됐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도 있어가지고 지난 간밤에 미국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증시가 불안해서인지 4원이 올랐고요. 그래서 1187원으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바닥을 찍고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선물도 매도를 하고 현물 코스피랑 코스닥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저가 매수 차원에서 비교적 우리나라 증시 중에서도 특히 중대형 중에서도 좀 가격이 낮게 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달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했다가 조정받고 우상향했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저는 이 60일선을 좀 지지할 줄 알았는데 60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살짝 내려왔네요. 살짝 내려왔지만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가서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계속 우상향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내일 특이사항도 우선 신규 상장주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삼성 SDI가 다시 그 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다시 재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30날 삼성 SDI가 다뤄봤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다시 이제 장이 안 좋아서 12월 29일 날 포트 아웃을 했는데 오늘 다시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돼 가지고 오늘 삼성 SDI를 다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별 내용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가 혹시 궁금해 하신 분들 위해서 저만의 그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어디서 또 익절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 그 기준을 저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우선 서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제가 이제 매수한 타점 자리는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9월 4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게 9월 4일자인데요. 9월 4일자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강한 양봉이 올랐는데 이 이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임시적으로 이제 주식 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는 뭐 증자를 하기 전까지 정해져 있는 주식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 기준에 이제 투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뭐 한 달 동안 투자를 하고 나올 것이다. 아니면 나는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을 투자를 하고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보통 6개월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9월 4일 기준이죠. 3월 달부터 9월 4일까지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에 삼성전자의 주식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주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주라고 예를 들어서 20주라고 한다면 이 3월 초부터 9월 4일까지 최소한 6개월간의 6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20주가 이 매물대에 의해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준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기준으로 10개 자리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차트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의 매물대에 매물대가 가장 긴 걸로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삼성전자가 총 20주가 있었을 때 이 자리에는 대략 전체 주기수 한 10주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20주 중에서 10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주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는 한 주, 여기는 0.5주, 여기는 한 3주, 나머지도 한 10주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 둘, 20주니까 여기는 10주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다 한 주씩 있는 거죠. 너무 과장이 심했나? 아니 2주. 여기는 0.5주, 여기는 1.5주, 2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충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에는 10주간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이제 저점이죠. 이 6개월 사이에서의 비교적 저점인데 일정량의 주식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10주가. 근데 이제 어떤 모멘텀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는 이때가 그 폴더블 폰이 출시할 때예요. 예. 폴더블 폰.
어떤 이슈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매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 폴더폰이 출시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 여주 있는 가격대가 가장 주식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외부에서 아무래도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마침 이 10주가 포진되어 있는 자리에 주가가 이 가격대예요. 딱 10주가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외부에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체적인 가격이 이제 오르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근데 특히나 이 시장 가격에 맞는 이 시장 가격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식수를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이제 오르는 시장의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어, 우리 동네에 이제 특산품이 있어요. 특산품이 있는데 특산품이 사과예요. 예, 사과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딱 10개의 사과가 있어요.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어떤 사과는 좀 비싸요. 1,000원이고 어떤 사과는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8개의 사과 있죠. 8개의 사과는 한 500원에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과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 사과를 사고 싶대요. 그렇다면 뭐 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원에 기존에 이제 100원짜리를 어디서 사왔겠죠. 이 사과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진을 붙여서 뭐 150원에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1,000원짜리 사과를 하나 갖고 계시던 분들도 뭐 좀 마진을 붙여서 1,000원에 팔고 싶어 하지만 근데 이 우리 동네에는 500원짜리 사과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500원짜리 사과 8개 오케이 우리 그 사과 모두 살게요. 근데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냥 500원에 팔지 않겠죠? 약간의 더 마진을 붙여서 팔겠죠? 한 600원? 네. 그래서 이제 6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성사가.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600원이라는 우리 동네에 사과 가격이 6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된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이 기간은 이제 자기만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현재 시장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물대에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이슈에 의해서 이걸 더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좀 더 마진을 붙여서 팔리면 팔리겠죠? 왜냐? 그 시장 가격에 매물이 가장 많으니까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가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 폰이 앞으로 초기에 되게 잘 팔린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날 바로 추천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매수하는 매수 자리입니다. 시장 가격과 가장 큰 매물대가 일치하는 자리. 그런데 외부에서 앞으로 호재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제가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익절.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11월 20날 기준일 거예요. 똑같아요. 시장의 원리인데 이제 이날 9월 4일 날부터 가격이 쭉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뭐 시장 가격이 계속 올랐죠. 올랐는데 가장 최상에 있는 사과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떨어졌어요. 그거는 즉 이 최상위에 있는 예를 들어 사과죠. 사과를 더 이상 안 산다는 얘기죠. 가격이 이제 시장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삼성전자라는 사과가 고점을 찍었다. 더 이상 시장 거래량이라는 건 외부에서 손님이죠. 외부에서 손님들이 이제 살 만큼 다 샀고서 살 만큼 다 샀다. 더 이상 이 최고가 가격에는 안 사고 이제 좀 더 모든 매물이 소화가 된 거예요. 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1,000원짜리 사과가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리고 그 다음에 950원짜리 사과가 남아서 이 950원짜리 사과를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익절 기준은 이 최상위 이 매물대를 깨고서 내려오는데 큰 거래량을 실었을 때 이때 저는 이제 익절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최상단에서 이런 시그널이 오면은 저는 보유 비중의 50%를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매물대를 또 뚫고 내려면 또 보유 비중의 50%를 또 매도를 하고요. 익절을 하고요. 또 그 다음 매물대를 뚫고 내려면 또 가지고 있던 비중의 50%를 익절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자리. 손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제 사과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이슈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사과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옆 동네나 윗 동네에서 괜찮은 사과가 또 있대요. 아니면, 이 CJ EMN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사과가 썩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썩었다. 사과가 이쪽 CJ ENM이라는 사과가 썩었대.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안 사겠죠. 안 사고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문이 퍼졌으니까 좀 더 가격을 낮춰서 팔겠죠. 그럼 저는 이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서 이 매물대를 뚫고서 내려오는데 큰 거래량을 싣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제 손절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손절 사인을 드리죠. 그러면 이날이 아마 11월 8일일 거예요. 그 CJ ENM 투표 조작 사건이죠. 그러면 이때 이후로 이 CJ ENM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바로 이날 이제 손절을 하고 계속 이제 바닥을 기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CJ ENM이 다시 올라가려면 우선 충분한 바닥을 다져야 되고, 또 하나 그 이슈가 됐던 그 투표 조작 사건이 빨리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즉 CJ EMM이라는 사과가 다시 이제 썩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돌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제가 그 공부라면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저만의 기준이죠. 예.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기준을 삼고 있던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지, 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지, 익절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지, 저만의 기준을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됐네요. 네, 이렇게 좀 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빨리 미중무역 합의가 빨리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빨리 날짜가 정해져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세 나라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